403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민키 언니의 돈 계획. 저자, 민키 언니. 출판일, 2021년 6월 20일. 저자 소개, 민키 언니. 현재 재테크 전문 강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사회초년생 시절, 조기 은퇴를 목표로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했고 1억 원을 모으기까지 약 4년 반이 걸렸다. 여기서 다시 1억 원을 모으는데 2년 반이 걸렸고, 이중잣돈 2억 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3년 만에 10억 원을 만들었다. 이후 10억 원이 20억 원이 되기까지는 제 2년이 걸리지 않았다. 현재는 자신처럼 조기 은퇴를 꿈꾸는 바이어족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약 7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에서 종잣돈 빠르게 모으는 법,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한 돈 굴리기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앱테크 강연을 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윤택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을까? 투자를 잘해서? 운이 좋아서? 금수저라서?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범인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마인드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형성되고 작은 습관이 모여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처음부터 100만 원, 200만 원씩 큰 규모로 지출을 줄이지 말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조금씩 줄이기 바란다. 세부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하는 기쁨도 누리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넉넉히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절약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몸무게 감량에도 한계가 있듯이 절약도 일정 단계 이상 실행할 수는 없다. 나의 사정과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까지 줄였다면 이제는 유지가 더 중요해진다.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면 한 달간의 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매달 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꽤 도움이 된다. 작성법은 간단하다. 수입 항목에 그대로 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비정기적인 수입일지라도 평균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돈이 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총수입을 소개하고 여기서 매월 나가는 총유출을 빼면 수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을 했다면 이제 매월 납입 금액을 정하면 된다. 납입 금액은 앞서 지출 구멍을 줄이면서 생긴 여윳돈과 현금 흐름표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 즉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금은 이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험도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보험가격지수다. 가성비가 좋다는 건 보험료를 따졌을 때 사업비의 비율이 낮은 보험을 뜻한다. 보험가격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업계 평균 대비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 알려준다. 100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비싸고 100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저렴하다고 이해하면 쉽다. 보장 범위가 같다면 보험가격지수 120보다는 보험가격지수가 90인 상품을 고르는 게 낫다. 재테크 전략을 숙지하고 돈 계획을 세워 종잣돈을 체계적으로 잘 모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은 돈을 굴릴 차례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축만으로도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중산층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매년 2% 내외로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 손해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즉 투자 없는 재테크는 반쪽짜리 재테크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한동안 갭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필자는 똘똘한 한 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 집 마련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김 과장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아내 분 연봉이 1,800만 원에 불과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의 조언대로 수중에 가진 돈 1천만 원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쳐 1억 1천만 원짜리 15평 전셋집을 구했고 그러자 한 달 이자와 관리비는 2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즉 매달 월세와 관리비로 쓰던 고정지출 95만 원이 무려 70만 원이나 절감된 것이다. 재테크 전문 강사이자 크리에이터인 저자는 지나치게 절약하려 하거나 절약은 하지 않고 수입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을 실패한 재테크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굴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약을 하고 저축률을 높이고 투자를 통해 수입 증대를 노려야 한다. 줄줄이 새나가는 돈을 아무리 막아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종잣돈 0원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20억 원을 만든 저자의 재테크 정수가 담긴 이 책을 펼쳐보자. 당신에게 꼭 맞는 절약 노하우와 재테크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 누군가 1억 원을 모으는 비법에 대해 묻는다면 절실함이라고 답하고 싶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실함이 1억 원을 만들고 10억 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100억 원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먹은 결심과 다짐이 흐지부지 되게 마련이다.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돈 계획을 철저히 짜도 내 안에 절실함이 흐려지면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그러니 절실함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자. 큰 비법은 없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나 대신 돈이 일하게 하는 것, 이것 하나만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